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마쳤고요. 이 내용이 좀 드문드문 분산되어 있어서 제가 코드 정리, 다음 회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잠시 빼고 원래 데이터 불러왔고 회귀 문제 모델링 펑셔널 API 방식으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과 fit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그 결과를 히스토리를 통해서 시각화했습니다. 마지막 predict 함수로 예측을 하고 evaluate 함수로 평가까지 끝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의 코드는 이게 다예요. 단 차이가 있다면 자, 앞에 제가 이론에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설명드렸죠. 파라미터는 가중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대상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해줘야 하는 파라미터다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모델링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해줘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별도로 제일 앞에 뽑아둔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대문자. 일단 은닉층의 액티베이션 함수, 그리고 출력층의 액티베이션 함수, 그리고 로스, 옵티마이저, 평가 함수, 또한 배치 사이즈, 입폭 사이즈, 결과 출력 여부, 그리고 히스토리에서 출력할 매트릭, 그쵸?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게 꽤 쌓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을 잘 수정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통상 보통 딥러닝을 짤 때는 이 내용을 고정해두고 제일 앞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해줘야만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별도로 정리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수정하면 이 아래 것은 손댈 게 없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세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귀 문제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텐서플로우의 랜덤 세시드를 1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딥러닝에 초기값이 필요하죠. 가중치 초기값. 이 랜덤하게 뿌려준다고 했는데 사실 랜덤도 진짜 랜덤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랜덤하게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별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행할 때마다 결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조정해보고자 보통 통상 랜덤성을 인위의 숫자, 이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이것을 반영해주면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성을 인위적으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 하이 파라미터를 별도 저장했습니다.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 출력층 활성화 함수, 로스, 옵티마이저, 평가 함수, 배치, 입폭, 펄버스. 그렇죠?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실행해 보면 이렇게 모델 나오죠? 이렇게 히스토리. 제가 입폭을 500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MA가 크게 줄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트레인 예측.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였네요. 그쵸? 앞에서보다 500번 하니까 훨씬 정확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MA도 거의 소수점 0.0008 매우 줄어있죠? 로스도 매우 작습니다. 테스트 역시 3, 7, 9 매우 근접하고 성능은 0.0006 이게 끝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가능성이 나왔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죠. 그죠? 반복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귀 문제에 관련된 코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 문제 어떨까요? 제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입력값은 0000111111 여기에 맞는 y는 실제로 이거죠? 00001111 하나 틀렸습니다. 틀렸죠? 임의로 틀린 걸 넣었습니다. x 0 들어가면 0 나오고 1 들어가면 1 나오고 그쵸? 그리고
테스트 역시 1일 때 1, 0일 때 0, 1일 때 1 가중치가 1이 되도록 그쵸?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아래에 있는 모델링 바뀔 게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딥러닝은 회귀 문제, 분류 문제 어떤 문제든 동일한 유니버셜한 펑션을 쓴다고 했죠? 유니버셜한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단순히 애초에 출력, 활성화 함수만 바꾸면 똑같다고 했죠? 모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회귀 문제 코드 정리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분류 문제, 코드 바뀔 게 모델링에서 학습, 예측, 평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할 게 있지만 기본적 틀은 바꿀 게 전혀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은닉층 액티베이션 함수 그대로죠. 아웃풋 우리가 0 또는 1 필요하죠. 따라서 앞에서 예측 평가하기 보시면 제가 학습할 때 이렇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옵티마이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트릭은 MAE가 아니라 에큐러시입니다. 이것은 분류 문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애초에 MA가 없죠. 0과 1이 얼마나 거리가 틀렸는지 차이를 빼는 게 아닙니다. 1은 전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1은 5개야. 0은 5개죠? 그중 예측값 잘 맞췄나가 중요하죠. 개수가 카운트가 중요합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에큐러시는 카운트입니다. 0은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고 1은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고 그쵸? 그렇습니다.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딱 요 네 줄이죠. 네 줄. 아담도 빠지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나. 딱 세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바뀌면 우리는 분류 문제도 딥러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 알고리즘 배우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자, 실행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라미터 32개 똑같고요. 매우 빠르게 정확성이 0.9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출력값 보면 0.28, 0.28, 0.82 여기에서 스레시홀드 0.5 기준으로 이거 작으면 0, 크면 1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성 트레인 기준 0.9 나왔네요. 그렇죠? 테스트는 0.8, 0.28, 0.82 정확성 100%입니다. 1, 0, 1로 바뀌겠죠? 100%입니다. 그렇죠? 이론이 있습니까? 이론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론이 뭔가 수학적으로 명쾌하지는 않죠. 단순히 우리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층을 쌓아서 그대로 사람처럼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구조를 모르겠지만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동일한 모델링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 추정이 가능하고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 정리하면 딥러닝은 동일한 모델링 구조를 사용해서 회귀 문제, 분류 문제 상관없이 동일한 모델링으로 쓸 수가 있다. 단순히 액티베이션, 로스 같은 것이 바뀌면 끝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딥러닝의 파워라고 했죠. 어떤 문제든 동일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다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큰 장점 때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한계 단점이 있지만 이거를 개선시킴으로써 우리는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코드 정리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과거 배웠던 통계 추론, 머신러닝 내용도 살펴볼 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귀 문제 임의 예제, 그리고 분류 문제 임의 예제에서 각각 어떻게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세한 내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큰 틀만 비교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회귀 문제 딥러닝, 분류 문제 딥러닝 좀 더 이해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예제 데이터는 머신러닝 강의에서 쓰는 흔히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트레인, 테스트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실선에 가까운 건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실선에도 있는데 임의로 제가 이렇게 퍼트려 놓았습니다. 넓게. 이해시죠? 트레인 테스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회귀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볼 겁니다. 첫 번째, 리니어 리그레션. 오랜만에 보죠. f, x에 대해서 직선을 찾는 거죠. x와 y 관계성을 직선으로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에이지와 혈압 관계성에 대해서 실제로 퍼뜨려져 있죠. 여기에서 회귀 문제는 하나의 직선으로 추세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세. 각각의 값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잘 표현합니다. 자, 회귀 문제는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서 풀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직선, 그리고 비형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MSE입니다. 그렇죠? MSE. 코스트 비형 함수는 실제와 추정값 차이를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로우에 대해서 모두 더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실제로 실제와 예측치의 차이의 제곱, 최소 제곱법, 이것을 가장 최소로 하는 아규먼트, 가중치, W의 묶음을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알고리즘 다음과 같죠? 합니다. 자, 트레인, 테스트에다가 상수항을 add constant, 스태치 모델즈에서 상수항을 붙이고 실제 스태치 모델즈의 OLS를 통해서 트레인 XY 넣어서 학습 끝. 다음에 predict, 트레인 테스트, 예측 끝. 그 다음에 시각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녹색으로 하나의 직선을 추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다음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는 실제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는 통계학에 있는 중심 극한 정리 전체 데이터를 샘플로 나눈 다음에 각각을 평균을 취한 값이 모이면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전체 데이터를 샘플로 나눈 다음에 각각 모델링하고 이를 다 평균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 그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라는 것이었죠. 데이터를 보건 샘플링으로 나눈 다음에 샘플로 같은 알고리즘 학습한 다음에 투표 방식. 얘는 라벨이 1이야, 1이야, 0이야, 1이야. 그럼 1인 겁니다. 이렇게 평균을 통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것. 이것이 랜덤 포레스트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샘플은 100개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눌 때 랜덤 스테이트를 1, 2, 3 고정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인, XY, 학습, 그리고 프리딕트 함수, 예측, 끝입니다. 테스트 예측 이렇게 나왔습니다. 훨씬 정교하게 잡음이 있음에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서 예측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랜덤 포레스트의 전부입니다. 다음 마지막은 우리가 배웠던 MLP 다층 퍼시트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은닉층이 늘어나면 비선형은 아니지만 그러한 패턴을 뽑아낼 수 있는 직선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를 딥러닝이라고 하고 은닉층이 2개 이상 있을 때 딥러닝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를 쓰는 건 앞서 배운 걸 그대로 씁니다.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회귀 문제 요약한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 제가 은닉층의 노드수, 누련수를 늘렸습니다. 128 확 늘린 다음에 다시 한번 64개 줄이고 최종 1개로 줄였습니다. 이것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일하죠? 학습, 평가 예측, 시각화 동일합니다. 하이 파라미터 달라진 거 전혀 없죠? 랜덤시드, 렐로, 리니어, MSE, 아담, MA 똑같습니다. 배치 3, 이폭 100 똑같죠? 똑같습니다. 실행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노드를 층마다 늘리니까 앞서 봤던 계산식에 따라서 추정해야 될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많아졌죠? 256, 8256, 65 총 약 8500개로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늘어난 만큼 그만큼 회귀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많이 하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MAE 보세요. 금방 이 폭을 증가시키니 매우 빠른 속도로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측도 가능하죠. 트레인 기준 MAE는 0.0115, 테스트는 MA 기준 0.1693 이렇게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걸 시각화로 보면 아래 같습니다. 자, 빠르게 잘 추정했죠. 아니, 랜덤 포레스트와 거의 성능이 비슷하죠. 머신러닝 성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도학습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론에서 설명드렸죠. 자, 딥러닝 무슨 랜덤 포레스트와 같이 샘플 나누어서 이런 거 없죠. 그냥 가중치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일한 거죠. 앞선 예제 데이터나 이 데이터나 통일한 모델링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런데 성능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회귀 문제 예제. 이 예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귀 문제의 선형 회귀 분석, 랜덤 포레스트, MLP 비교할 수 있지. 우리는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심플한 예제에 대해서는 랜덤 포레스트, 딥러닝 성능이 유사했죠? 그렇죠?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MLP가 다양한 문제를 유니버셜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귀 문제 예제에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 함께 모델링을 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분류 문제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위해서 저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MLP를 쓸 거고요. 이 예제 데이터를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했습니다. 앞에 머신러닝 강의에서 사용하던 예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임의의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프리프로세싱, 트렌트 스플릿,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분류 문제니까 정확성 평가를 위해서 액큐럴 스코어, 그리고 0, 1 얼마나 잘 맞췄지 그 비율을 카운팅하는 컨퓨전 매트릭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분류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섞여 있는 것도 있죠. 이걸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 실제 이것은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0과 1 사이 값으로 변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 추정 후에 시그모이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0, 1을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알고리즘이었고 비용함수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비용함수를 그냥 쓸 수가 없다고 했고 새롭게 0은 얼마나 잘 맞췄는가 또는 1은 얼마나 잘 맞췄는가 별도의 비용함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등장한 게 크로스 엔트로피였습니다. 0을 얼마나 잘 맞췄는지 1은 얼마나 잘 맞췄는지 이를 평가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 이 코스트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가중치를 찾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제 실습을 통해서 상수항을 추가한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를 통해서 상수항을 별도 추정하지 않는다 세팅했고요. 아니면 이걸 뺀 다음에 얘를 추루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고 학습합니다. 트레인 데이터 X, Y 그런 다음에 프리딕트 함수를 통해서 예측 그리고 정확성, 수치 그리고 실제 컨퓨전 매트릭스, 크로스 테이블, 판다스에 있는 크로스 테이블을 통해서 테스트에 대한 예측값, 정답, 비교입니다. 자, 0과 1 모두 전체 중에서 약 91%를 맞춥니다. 실제 정답 0 중에 전체는 197개죠. 이 중에서 0은 184개를 맞췄고요. 그리고 1 전체 90이니까 103개죠. 103개 중에서 88개를 1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통해서 학습, 예측, 평가 몇 줄의 코드 끝나죠? 회귀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실제 모델링은 코드 몇 줄이 안 됩니다. 몇 줄로서 쉽게 끝났습니다. 다음 랜덤 포레스트 마찬가지죠. 달라지는 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거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 예측, 에큐러시, 크로스 테이블. 자, 봤더니 실제 에큐러시가 0.92가 나왔습니다. 틀린 거만 봤더니 12개, 12개. 로지스틱 볼까요? 틀린 거는 15개, 13개. 좀 더. 성능이 좋아진 것 같죠? 틀린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MLP. 내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코드상 달라지는 것도 비교해보시면 당연히 아웃풋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로스, 매트릭 이 세 가지만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결과 보시면 파라미터 개수 앞서 봤던 회계 문제의 예제와 똑같죠? 8,7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 에큐러시 이 폭이 증가할 때마다 에큐러시가 굉장히 빠르게 0.95, 96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 트레인, 테스트, 예측 수치 95, 91 나옵니다. 정확성 0.916 나왔네요. 실제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면은 틀린 걸 봤을 때 1과 0은 15개, 10개네요. 랜덤 포레스트와 비슷하거나 좀 낮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류 문제까지도 굉장히 쉽게 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다른 알고리즘이죠.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 별도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MLP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고작 로스밖에 없죠, 거의. 액티베이션이라. 이것만 달라졌더니 동일하게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모든 예제에 대해서 다층 퍼셉트론 사용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딥러닝 분석용 라이브러리 종류에서 케라스를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완성했고 실제 회귀 분류 문제 코드 정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별도 예제 데이터를 통해서 MLP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통계 추론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함께 비교함으로써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